오늘의 전세역전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이성훈 이사의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 현재 주가 0.68% 강세, 어제 그리고 그제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전 관련한 종목이네요. 네.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추려야 된다는 이유가 네. 자, 어제 우리가 2차와 관련된 부분 폴란드였죠. 이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나오고 주가가 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빠져요. 이게 왜냐면 원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면 이게 또 왜 빠지는지 알고 언론에서 기사화가 돼서 계속 다루는 거죠. 사기업에서 하는데 실제로 그 기업 같은 경우가 이 20조 원대 컨소시엄 같은 경우를 진행할 만한 재물 여력이 되는가 또 그런 점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노이즈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수주 받니 마니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든 하나라도 받으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게 수주를 받니 마니 얘기가 나오니 그 따지는 것보다는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원전과 관련해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추려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익 체력이 있든 없든 기술력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절대 주가가 빠져 있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특성을 생각하고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 본강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원전용 스테인리스 밸브를 생산을 하고 독점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 수주가 부각이 될 때 이 종목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주의 꽃이 필 때죠. 연속적인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을 기억을 하고 반기 영업이익이 160억 원대예요. 지금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싼지 비싼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종목들은 접근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익 체력 같은 경우가 뒷받침되는가. 이익 체력이 뒷받침된다 하면은 주가는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지면 빠져 있어요. 그 빠져 있는 단계에서 지금의 절대 주가 수준은 어딘가 보면은 최근에 저점이 한 3,700원대였어요. 지금 주가가 4,400원대입니다. 그러면 저점이 한 20% 정도 더 빠지면 다시 저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접근하는 건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10% 빠진다 하면 그때는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방 더 맞아도 그냥 10% 손실이니까. 그런데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전이 모멘텀이 부각되면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죠. 밀리는 것보다 위로 열려있는 종목이 큰 걸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오늘 제가 개별주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왜냐? 시가총액 상위주를 계속 말씀드리다가 개별주를 말씀드렸다는 건 시장의 자금이 퍼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한 시장 특성까지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티플렉스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볼 텐데 바닥권에 있는 만큼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 잡으셨나요? 목표가는 4,700원입니다. 높지 않아요. 예, 매매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대입해 볼까요? 이익을 대입하면 반기에 160억 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익은 300억 원대 초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1,500억 이상, 그러면 여기에서 50% 상승 여력이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존재하는데 왜 4,700원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냐면 순차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매물대, 저항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위로 열려있는 주식인데 목표가는 짧게 잡는 이유는 이 수급의 특성, 저항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단기적으로 공략주로 티플렉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에 따른 단기 공략주로 제시해 드린 만큼 좀 짧은 매매의 관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조기준 매니저는 수산 인더스트리.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단골 공략주죠. 지금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왜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제 네.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조정을 거쳤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자로 해서 보유수 물량이 한 17만 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량 때문에 이제 최근에 조정을 거친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사실 원전주 중에 수익이 나는 게 이제 한전 KPS, 한전 기술 뭐 이렇게 수익이 나고요. 그다음에 두산 인더스트리 정도인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주식들은 좀 덜 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다른 주식들은 원전주들이 상한가
하한가를 치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고 앞으로 여기가 이제 원전 관련해서 기술이 있는 수출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원전 자동 제어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수주를 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되는 회사가 어디냐 봤을 때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고 여기가 1년에 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모 자금도 2천억 이상 요번에 이제 지금 현재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보시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3,4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와 뿐만 아니라 현금도 지금 공모하면서 2천억 이상 현금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원전 수출했을 때 원전 42%, 화력 40%, 그다음에 신재생 7.4%. 그러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과 태양광, 수력 모든 거에 대해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알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외 수출 이제 베트남,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폐기물, 그다음에 이제 수력,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에 진출을 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안 올랐느냐. 근데 이제 이게 그 한 달짜리 보호해수 물량, 석 달짜리 보호해수 물량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지금 제가 이제 24,000원, 네, 3,900원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목표가는 저는 3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펀더멘탈 상으로는 3만 원 이상, 3만 5천 원이 공모가거든요. 그래서 3만 5천 원까지도 보셔도 되는데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서 2만 4천 원 매수해서 3만 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다시 한번 공략해서 수익의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이성훈 이사의 공략주는 YG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YG원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서 이제 바닥권에 움직이면서 조금씩은 탈피하려는 모습들 그리고 현재 최근에 5거래일째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주가가 6,07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투자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금속을 다듬고 자르는 그러한 절삭 공구 중심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경기가 좋아야지 잘 팔리겠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주가는 빠지겠죠. 그리고 주가는 빠지면서 실적이 깨지는지 봐야 되는데 실적이 깨진 거는 크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의 그 매출 구조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만 국한됐을까? 해외로 나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우리나라로 매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산업이 나아지면 지금의 가진 실적 체력보다는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입하고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데 갑자기 이 종목을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 우리나라 정책에서 로봇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잼스라는 로봇을 구체화해서 하반기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로봇이라 하면은 산업용 자동화 로봇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은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도 있고 다족 보행하는 로봇도 있고 그런데 여기와 연결해서 이제 산업 자동화를 이루어낼 때 공구라든지 이러한 부분, 절삭 이런 게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시장은 함께 그런 점을 반영을 한다는 점을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고 네. 이익 대비해서 절대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 이익 대비 싼지 비싼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반기 기준 영업이익이 307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1,767억이에요. 하반기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상반기만 장사했다 하더라도 주가 수익 비율이 6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을 비교를 해보면 네. 이 정도 밸류가 합당한 밸류예요. 그러면 상반기만큼 하반기 영업을 해봤다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6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시총 환산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3천억 원대 중반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1,767억 원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현재 기업의 체력을 비교하면서 시총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개별주라도 이런 종목을 찾아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빠지더라도 좀 편하게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특성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닥권에 있는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도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었고, IG원도 지금 최근 그러나 닷새 연속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얼마로 제시하시겠습니까? 목표가는 6,300원입니다. 제가 매수가를 5,720원 제시를 했는데 좀 낮았네요. 네. 지금 올라왔고요. 뭐 짧은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정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종목은 장투로 좀 빠져서 간다 하면은 10,000원 이상, 12,000원은 가능해요. 그 점도 열어둬야 돼요. 네. 열어두시고 자 장투하고 싶으신 점은 이러한 비슷한 종목 찾아서 아니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로봇과 함께 산업이 부각될 때는 네. 실적이 확 더 붙을 겁니다. 그 특성과 함께 위로 열고 한번 보시고 목표가 뭐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YG원까지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의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는 RP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RP바이오 오늘 저희가 전세역조 공략주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거 신규 상장주군요. 네. 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RP바이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한 달밖에 안 몰랐습니다.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도 한 달 되면서 이제 10만 주 보호수 물량이 해소되면서 조정 거치고 이제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윤재훈이라는 분이 이제 대부분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윤재훈 그러면 잘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인터넷에 쳐보면 윤재훈은 대웅제약의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웅제약, 우루사 관련의 차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장남, 뭐 삼남, 뭐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이제 뭐 지분 경쟁으로 시끄럽기도 하는데 네. 이제 차남이 이제 뭐 부회장도 되고 막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 과거에 이제 연질 캡슐 시장의 1위입니다. 그래서 OEM 업체로 시작을 했고요. 해외 업체랑 대웅제약이랑 합작을 해서 이제 출발한 회사인데 연질 캡슐의 51%를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루사라든가 이런 거 밟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메가, 루테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이렇게 쓰는 게 부들 말랑말랑 옛날에는 딱딱했던 거 캡슐이었는데 지금은 말랑말랑한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일반 의약품의 264종에 쓰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871종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딱딱했던 거에 비해서 말랑말랑한 걸 많이 쓰고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캡슐 하면은 서흥입니다. 네. 서흥은 지금 현재 시총이 이제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신규 상장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총은 이제 1,0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캡슐이 이제 또 조금 연질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연질이 없이 그게 만들기 어렵고 해외 제품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요즘엔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대웅제 이거 RP바이오에서 연질 캡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 이제 경질보다는 연질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분이 시장 점유율 51%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한 달짜리 보호유수 물량이 10만 주인데 나머지 이제 3개월 보호유수 물량도 12만 주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물량도 얼마 없고요. 6개월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를 지금 추천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루사라든가 뭐 이렇게 프로메가, 루테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겠죠. 윤재훈이라는 분이 60% 들고 있습니다. 60% 대주주가 12인이 들고 60% 이상 보호 들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 사주 포함하면 크게 유통 물량은 없기 때문에 네. 이 회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대에서 상장을 해서 지금 이제 10,000원대까지 이제 사실 5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계속 매집을 한다 그러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공모가는 이제 13,000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표가 여기 이제 15,000원까지 잡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현재 11,000원대, 11,6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제 15,000원까지 잡아드리고 네. 손절가는 10,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15,000원 돌파한다 그러면 한 2만 원까지도 보아도 2만 원 가도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몇백억, 1,7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소형 주다 보니까 적절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끝내기 앞서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이전에 공략주를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워낙에 수익률이 좋아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네요. 효성중공업과 삼목에스폼. 효성중공업은 지금 공략주를 제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며칠 안 수익률이 됐습니다. 이게 3, 4. 말이 됩니까? 지금 이제 27%인데 지금도 오늘도 네. 올라가네요. 지금 62,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은
효성 중공업 네. 그러면은 뭐 되게 뭐 큰 뭐 배를 만들거나 뭐 이런 걸 만들 것 같은데 변압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원전 수출을 하거나 지금도 전기 관련해서 변압기 뭐 대부분의 전기 풍력, 수력, 뭐 원자력을 할 때 들어가는 변압기를 만들고 또 하나는 여기가 태양광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소 발전소도 하고요. 수소 연료 전지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제가 8만 원까지 잡아드렸거든요. 네. 거기까지 한번 7만 원 이상 지금 6만 원대인데 5만 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7만 원 돌파하고 8만 원까지 한번 잡아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목 에스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목 에스폼은 사실은 잘 모르신 분이 많고요.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에스폼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이게 네옴시티로 연결돼 있다고도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보면 합판하고 나무 목재로 해서 이제 판넬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알루미늄 판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고 그다음에 친환경이고요. 네, 목재로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알루미늄 판넬로 쓰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시장 점유율 52%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반기에서도 34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 사실 해외에도 이제 앞으로 또 여기가 이제 그 알루미늄 폼, 갱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워낙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요게 22,500원까지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지금 이제 18,000원대니까 네. 2만 원까지 한번 돌파하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2만 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셔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공약주 최근에 이제 10월 27일 그리고 31일에 공약주를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엠벤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약주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자, 일단 잘 오른 종목들부터 좀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옴시티 관련주를 편입을 했는데 그냥 다 터져버렸네요. 보아 인지니어링이 지금 1차하고 2차 목표가 다 달성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10월 20일 날 이제 편입을 했죠. 이 구간입니다. 제저점에서. 그래서 8,190원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목표가 찍은 것도 중요하지만 뭐 30% 넘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점에서 한 발 빠르게 거래량 터지기 전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쭉 우리가 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우리 약속드렸던 대로 120선을 가볍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갭으로. 그리고 2차 목표가 1,500원도 가볍게 넘어가 버렸어요. 예. 제가 한미글로벌 같은 이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2차 목표가까지 일단 31% 드릴 만큼 충분하게 며칠 사이에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매수의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목표가까지 31% 수익 축하드리고요. 하나 더 있죠. S&T 에너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S&T 에너지도 우리가 10월 27일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요일 앞전 주 목요일인데 며칠 안 됐죠. 이것도 18,950원에 편입을 해서 1차 목표가 21,000원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터치했고 수익률 한 11.6% 주고요. 이 종목도 뭐 2차 목표가까지는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축하드리고요. 뭐 시간 관계상 뭐 리뷰 안 해드렸지만 뭐 다스코 같은 종목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올킬한 것 같아요. 수익들 다 축하드리고 그러면 오늘 이 수익률에 또 이어서 제가 제2의 도화 엔지니어링 보다만큼 더 좋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직접 숨은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1차, 2차 목표가를 좀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670원에 이건 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네옴시티 관련해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한번 도화 엔지니어링만큼 보다 더 좋은 종목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업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종목인데 오늘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와 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 빈 살라만 왕세자가 G20 회의 이후에 회의한 다음에 우리 한국을 방한하기로 다시 계획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한국에 방한한 지가 2019년 6월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이 오게 된다면 양국 우호의 확대 전망도 있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710조에 한국의 수주가 청신호가 불이 켜졌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동안 뭐 빈살라만 왕세자 방한을 앞두고 뭐 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 뭐 무산된다, 한국 오지 않는다. 결국 한국을 선언적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빈살라만 왕세자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또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질 예정인데 지금 현재 9월 27일 날 이 빈살라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거의 탑1 정부의 공식 수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힘이 엄청나게 막강한 거죠. 이에 맞서서 우리 이제 한국과 사우디의 수교 60주년이면 이제 엄청나게 긴 거죠. 여기에서 이제 방한을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팀을 꾸려서 이번 주에 갑니다. 가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빈살라만 총리도 이제 오게 되는데 뭐 진짜 재료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종목들 중에 뭐 유신이나 한미 글로벌이나 뭐 한 5배, 6배 정도 갔잖아요. 그런 종목들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도하 엔지니어링처럼 밑에서 가진 종목 이제 20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건 산업이 여기에 무슨 연관이 있냐? 예, 무슨 연관? 이 종목은 실질적인 수혜지입니다. 이 중동이나 사막에 관련해서 이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우는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건 그룹의 이건 창호가 여기에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이게 아마 세계 이건 창호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건 그룹에 관련 실질적인 수혜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세계 건축사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서 이건 그룹의 이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이건 산업의 대주주는 이건 홀딩스입니다. 그죠? 이거 홀딩스인데 사실 실질적인 수익과 수준은 이건 산업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대주주인 홀딩스가 주주적 역할을 하면서 이건 산업에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막의 장미를 보던 카타르 박물관입니다. 국립박물관인데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150억 정도 규모를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선택이 됐냐면 이건 그룹들이 여기에 이제 오래된 축적된 노하우나 이 기술력이 뒷받침됐어요. 사막하면 엄청나게 덥잖아요. 기본 40도가 넘어가니까. 그 높은 단열 성능 그리고 뜨거운 사막에서 이 설계부터 세간에 상당히 화제가 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이 기건 그룹 같은 경우는 남극이나 장보고 인천공학 등의 상당히 프로젝트 수행을 많이 하면서 기술력이 입증된 회사인데 이 중동의 아까 제가 카타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한 8년 정도 공사를 진행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사막이 가장 중요한 게 덥잖아요. 그죠? 많이 더우니까 여기에 고단열, 고성능 이 창호진에 특화된 이건 그룹의 이건 산업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도하 엔지니어링보다 만큼 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재무구조를 보면 상당한 엑셀런트합니다. 매출액이 한 2,700억인데 영업이익이 32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 800억 정도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800억에서 9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320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총의 40%가 영업이익이에요. 시총의 40%가 작년에 325. 올해 1분기, 2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80억 정도 가량치 나왔거든요. 160억 정도. 그러면 작년만큼 나온다는 소리예요. 시총의 거의 절반은 아니지만 40%에 가까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도하 엔지니어링보다 더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PBR이 0.4입니다. 적정 주가가 지금 현재 7,800원대인데 지금 적정 주가가 19,000원이에요. 퍼 일로 PBR 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 실적도 좋고 거기에다가 높은 영업이익 40%에 가까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신이나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 5배 가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죠?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10월 28일 정도입니다. 예, 수급이 확 들어왔네요.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못해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노린다 해도 이 120일선은 기본적으로 터치를 해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1차 목표가를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다. 매집도 들어왔고 세력도 진입 상해 왔으니까 바닥권에서 올라가게 되면 120일선은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이 아니라 9,500원입니다. 9,000원, 121선 살짝 이 구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니까 다른 종목 5배, 뭐 2배, 3배, 30%, 40%간 종목 비해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 숨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6천 좀 수정을 해서 6,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시겠고 이건 산업도 우리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또 두 자릿수 30% 목표 수익률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잘 보시면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공약주 이건산업 들어봤습니다. 최근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관련한 종목으로 함께 확인해봤고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